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벌써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인데 참 시간 빠르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수 확률이 무려 60%라고 합니다. 최근 늦가기 태풍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비가 확 내려서 무더운 더위를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 스위스의 투자은행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가 가져올 리스크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UBS 은행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주요 투자은행인 UBS 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가 가져올 리스크에 대하여 주의를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을 위한 메모에서 UBS 자산관리팀의 경우는 최근 중국의 단속 강화가 암호화폐 가격과 관련 기업에 타격을 준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조짐이 있다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투자자의 센티멘트 변화와 당국의 단속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과 같은 상태가 붕괴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이를 위해 위험성이 적은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권한다 언급을 한 것이죠. 이 밑에 중국의 단속 강화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은행의 경우는 특히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을 꼽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채굴 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마이닝 업체 90%가 폐쇄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한 연이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내용들을 보았을 때 최근 영국의 사례나 바이낸스에 대한 바클레이 은행의 조치 그리고 레버리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석 회사마다 투자 은행들마다 해석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채굴 문제에 관해서 UBS 은행의 경우는 심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데 암호화폐 파생 상품 업체인 바이비트의 경우는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오히려 긍정적인 펀더멘털을 형성하고 있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최근 비트코인 ETF에도 참여하며 많은 화제를 모은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중국의 채굴업 규제는 오히려 생태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중국의 이러한 금지 기조에 채굴자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 속 해외 채굴업체들은 낮아진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의 난이도로 웬 떡이냐 하며 해외의 한 마이닝 업체의 경우는 무려 500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의 채굴기를 구매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는 현재 채굴에 관해서 전면 금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 채굴자들의 50%가 현재 종료 상태라고 합니다. 해외의 채굴업자들이 본다면 아주 기뻐할 만한 소식이죠.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죽임으로써 본인들의 위상을 뽐내려다가 오히려 타 국가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에서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의 거의 50%가 현재 종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온체인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의 거의 50%가 현재 채굴을 멈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채굴 회사들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것들을 중국에서 절대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중국의 이러한 기조가 오래 갈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채굴자들의 이주 속에서 이제 미국의 한 주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의 주로 오라며 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오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본인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중국의 이러한 기조는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비트코인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2위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인데 다음 달인 8월 4일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허브의 설립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8월 4일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더허브의 설립자 앤서니 이제 시사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시사노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드포크가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논의되고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달인 8월 4일 기준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밑에 보시면 꽤나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통 중인 이더리움의 개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희소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시장의 관측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일단 업그레이드의 이름이 런던 하드포크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코인을 주는 하드포크가 아닌 그냥 이름이 이제 업그레이드 이름이 런던 하드포크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맞게 확인한 것인지 여러 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냥 이름만 하드포크인 것이죠. 분명 이러한 네이밍 센스에 오해하고 있을 투자자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합리적인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그냥 저평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언급을 했었는데, 이와 더불어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을 할 것이다 언급을 하며 훨씬 큰 생태계를 이더리움이 만들고 있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곧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 오늘도 또한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암호화폐 업체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길게도 아닙니다. 1년에서 2년 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시우스의 CEO의 경우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1년에서 2년 뒤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 셀시우스의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마신스키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며 2022년에서 23년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에 그치는 반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그리고 일드 파밍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갖추고 있다. 향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활용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 이러한 기조 때문일까요?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측면 퍼포먼스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정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게 왕자를 내주게 될지, 아니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게 왕자를 내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날이 실제로 오더라도 정말 한참 뒤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잠잠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위의 전기 자동차 회사인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난 5월 열린 조동아리를 통해 많은 언급을 한 뒤 이제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미지가 많이 깎인 것을 본인도 알았는지 최근 조용한 모습을 보이다가 트위터에 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사실에는 오마의 이제 현인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워렌 버핏까지 첨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트윗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 코인 투자 밈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에서 찾았다며 워렌 버핏 밈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해당 밈에는 이제 워렌 버핏 사진과 함께 최대한 많은 코인을 찾아내라 빨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기조를 보인 인물이죠. 물론 이제 최근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회사 웨이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관련 있는 브라질의 한 은행에 투자함으로써 조금은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밈이 뜻하는 바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해력이 부족한 탓인지 전혀 이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웃긴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대한민국 정세에는 좀 안 맞는 이런 쪼크인 걸까요? 혹시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도입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 인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국가들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 오늘은 나이지리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의 P2P 거래량이 무려 2.1억 달러에 이제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의 P2P 거래량이 무려 2.1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트위터 계정 다큐멘팅 비트코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이지리아의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무려 2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나이지리아의 젊은 층의 창의성과 결단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P2P 거래량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P2P 거래의 경우는 피어 투 피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사람에게서 사람이라는 이라는 이제 뜻인데,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비트코인의 거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생활 전반에서 자국 화폐 대신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국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중앙은행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교육기관이 비트코인으로 학비를 받겠다 공식 발표를 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서 이점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새롭게 금융을 창조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크게 와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오늘도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자산 운용사 한화자산운용과 암호화폐 전문기업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고점 대비 많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의 70%가 가상자산 유망한 미래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화자산운용과 가상자산 전문기업 크로스앵글의 경우는 일반 성인 남녀 537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70%가 가상자산이 이제 유망한 미래투자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높은 변동성으로 게임 같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 투자한다 라는 비율이 38%,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3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5년 뒤 순자산에서 가상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 응답한 비율 또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하네요. 현재 물론 537명이라는 숫자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모두를 이제 대변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확실하게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며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2% 상승한 3,87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3.45% 상승하며 263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37원으로 전날 대비 한 5원, 6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7위가 아니네요. 도지코인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네,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7% 하락하며 753원대를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3.4%
14%,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7%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